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고물가 속에 못난이 농산물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민원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가 종합적 상황관리를 위해 스마트 재난종합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평창군이 국도비 확보 대책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고른 모양의 농산물이 아닌 흠이 있고 크기가 작은 낮은 등급의 농산물을 말하는데요. 최근 고물가 속 알뜰한 소비를 계획하는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대형마트 농산물 판매 코너입니다. 상생이라는 이름을 붙인 제철 과일 자두와 사과가 팔리고 있습니다. 바로 옆 매대의 과일보다 알은 작지만 당도가 11브릭스로 동일하고 가격은 최대 30% 저렴합니다. 흔히 마트에서 유통되는 농산물보다 크기가 작고 흠이 있는 일명 못난이 과일인데 뜻밖에도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서 과일을 이렇게 먹기가 선뜻 쉽지 않은데 한번 구입 의사가 있고 한번 맛을 보고요. 맛있으면 더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롯데마트 광주 3개 점포에서 팔린 못난이 과일들의 매출은 지난해와 비교해 140%나 급증했습니다. 밥상 물가 상승으로 저렴한 상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트렌드와 산지 작황을 고려한 상품 기획이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올해는 날씨 때문에 작은 과육의 비중들이 25%에서 30% 정도 늘어나 마트 측과 소비자 측면에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지역 내 농가에서 당일 생산한 신선 농산물을 직접 출하하는 로컬푸드 매장에서도 못난이 농산물을 곧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양이 좀 울퉁불퉁해도 가격은 절반 가까이 저렴하고 맛과 영양에는 별 차이가 없어 꾸준히 찾는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상품화 시켜서 내지 못하는 것들을 그래도 좀 저렴한 가격이라도 낼 수 있으니까 농가한테도 도움이 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또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대개 10%에서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았던 못난이 농산물들이 고물가 시대 속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름과 가을 사이 풀밭에서 주로 자라는 댕구알 버섯은 세계적인 희귀종으로 꼽히는데요. 특히 여성 암세포의 생장을 막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장성에서 4년 만에 댕구알 버섯 5개가 한꺼번에 발견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감나무 사이에 새하얀 물체들이 군데군데 박혀 있습니다. 얼핏 공룡알처럼 보이는 이 물체의 정체는 다름 아닌 버섯입니다. 둥글한 모양 때문에 눈깔 사탕을 뜻하는 댕구알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인공재배법이 개발되지 않아 희귀종으로 꼽힙니다. 지난 2018년 장성의 한 과수원에서 7개가 무더기로 발견됐는데 4년 만에 같은 곳에서 새로운 댕구알 버섯들이 자라났습니다. 예치기로 풀을 비고 이렇게 있었어요. 한 바퀴 쑥 비면서 오는데 뭐가 하얗게 하나가 딱 발견이 되길래 그걸 뭐하고는 기계를 멈춰놓고 보니까 예년에 18년도에 우리가 발견했던 댕구알버섯 똑같은 것이. 댕구알버섯은 1989년 계룡산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담양과 남원 등 전국 곳곳에서 간간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기질이 많은 대나무밭이나 풀밭에서 주로 서식하며 지혈과 해독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댕구알버섯에 유방암 세포의 생장을 억제하는 천연 물질이 함유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하고 성균관대 약대팀에서 공동 연구를 했는데요. 유방암 세포의 생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좀 되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다만 독성 실험 등 관련 연구 사례가 아직 많지 않은 만큼 섭취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기해요.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는 현재 구청 누리집, 세울 행정 시스템, 응답소 등
3가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여러 창구에 흩어져 관리되던 민원을 한 군데로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마포구가 구민 중심의 신속 투명한 민원 업무 처리를 목표로 기존의 민원 접수와 처리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온오프라인의 여러 창구에서 처리되는 민원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민원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 상담 전담 직원인 민원 안내 도우미를 배치했습니다. 민원 안내 도우미는 내방객 응대와 민원 업무 처리를 안내하는 서비스로 민선 8기 들어 구청 종합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 같이 방문 민원인이 많은 곳에서는 공공근로자가 안내 업무를 맡도록 했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민원 해결이 마포구 행정의 절반이고 1순위로 처리할 업무는 민원인 만큼 발빠른 민원 처리를 위해 시스템 내 모든 민원 처리 현황을 간부단이 직접 확인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마포구가 구민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포구 365 구민소통폰을 시행합니다. 문자를 통해 민원을 남기면 되는데요. 건의하고 싶은 민원이나 고충사항 등이 있으면 이 365 구민소통폰을 사용하면 됩니다. 마포구에서 구민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포구 365 구민소통폰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365 구민소통폰은 구민들의 건의, 제안, 고충사항 등 민원사항을 대상으로 민원 문자 접수가 되면 담당자가 접수 및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문자로 통지하는 절차로 운영됩니다. 문자 상담 내용은 수신된 휴대폰 번호로 문자 답변 처리하며 민원인 개인정보 및 문자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단순 생활 불편 신고는 응답소 120을 통해 신고할 시 더욱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시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 현안 사업 추진과 국비 확보를 위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충청권 주요 현안 사업 해결과 2023년도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시도 예산정책협의회가 지난 8월 3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세종, 충남북 4개 시도지사가 함께했으며 충청권 발전을 위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지역 현안과 국비 확보 필요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역 현안 사업인 산업용지 500만 평과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 대전본사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등 10개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으며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 등 7개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한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2023년도 국비 4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고 있으며 지역 정치권과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 재난 상황 발생 시 종합적 상황관리와 대응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재난종합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가 지난 25일 도시철도 재난 상황 발생 시 종합적 상황관리와 대응력 강화를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재난종합 상황실을 구축해 운영합니다. 스마트 재난종합 상황실에는 유관기관과의 영상회의가 가능한 공통기반 영상회의 시스템과 전 역의 신호나 열차 운행 상태, 전차선 가압 상태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번에 구축된 상황실은 앞으로 자연 사회재난 발생 시 상황판단회의와 지역사고수습본부 등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은 2023년도 군정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 대책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내년에 확보하려는 국도비 사업은 신규 사업 25건 212억 원, 계속 사업 42건 1,108억 원, 연례 반복 사업 470여 건 964억 원으로 총 530여 건 2,284억 원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은 평화 테마파크 조성, 진부 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과 평창강 물안경 체험센터 조성 등이 있습니다. 군은 보고회를 통해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 및 중앙부처 사업 반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최근 정부 예산 정책 방향이 재정 건정성 제고로 변화되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군은 군 재정 확충과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심재국 평창군수는 지난 3일 세종시 기획재정분을 방문해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평창군 드림스타트가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3층에서 드림 아동들을 대상으로 영양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일부 영양교육은 지역활동 강사인 김미영 강사를 초청하여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이론교육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인 피자 및 쿠키를 건강하게 만들어 먹는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2부 경제교육은 애니메이션으로 이루어진 교육 영상을 시청한 후 시장놀이를 통해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시장놀이는 은행, 서점, 문구점, 식료품점, 슈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이들이 은행에서 화폐를 찾아 원하는 상품을 직접 구입하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과정을 통해 시장의 흐름과 건전한 소비 습관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영양교육에서 아동들은 편식하는 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경제교육을 통해서는 참여 아동들이 저축에 대한 의미를 깨달아 실생활에 적용해 건전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민선 8기 투자 유치 목표액을 60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충북도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수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2026년 지역 내 총생산 100조 원 달성을 목표로 민선 8기 투자 유치 목표액을 60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충청북도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대기업과 반도체, 바이오헬스, 2차 전지, 수소에너지 등 관련 우수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현재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과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특히 대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부족과 대규모 개발 사업의 주민 반대, 시도 간 투자 유치 경쟁 심화 등 투자 유치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충청북도는 이런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대기업 등 첨단 우수기업 투자 유치 보조금을 1,530억에서 3,31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용지는 연간 330만 제곱미터를 공급하고 외국인 투자와 수출기업 유치를 위한 자유무역 지역 33만 제곱미터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첨단 투자지구 2곳과 외국인 투자지역 2곳을 지정하고 벤처 임대단지 신규 조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행정 조직도 강화합니다. 민관 협업 네트워크인 기업 유치 담당제를 강화하고 경제통상국장을 중심으로 한 기업 투자 현장 애로 해결 TF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투자 유치 60조 원 달성을 위해 국비 7,101억 원과 도비 3,085억 원, 시군비 2,114억 원 등 총 1조 2,300억 원을 탄력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경찰이 여수파출소 습격 부실 대응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남 22개 전 경찰서가 참여하는 현장 대응 훈련을 실전처럼 진행하며 2번 다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파출소에 들어온 30대 남성이 다짜고짜 흉기를 휘두릅니다. 재빠르게 방검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이 도주로를 차단하고 곧바로 남성을 제압합니다. 지난 6월 30일 벌어진 여수 파출소 습격 사건 이후 전남경찰이 현장 대응 집중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전남 22개 전 경찰서와 200개 전 파출소가 참여해 상황 발생에서부터 임무 분담, 진압 종료까지 실제와 같은 훈련을 한 달 동안 진행합니다. 노후화된 파출소 시설은 대폭 개선했습니다. 화질이 떨어지는 CCTV와 오래된 총기 실탄, 테이저건 카트리지, 방탄 방검복을 전면 교체했습니다.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자동 출입문과 차량 돌진을 막는 말뚝을 설치하고 범인 추격을 대비해 파출소 뒷문도 뚫었습니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 대응을 통해
안전한 전남을 만들겠습니다. 경찰은 나이와 경력을 고려해 근무제도 새로 편성하고 대응 매뉴얼도 보강하는 등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남구청사는 부도 이후 방치된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건데요. 지난 2020년까지는 저조한 임대율 때문에 골칫거리였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청사 임대율이 90%를 넘기는 성과를 거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백화점을 짓던 건설사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면서 흉물로 남아있던 광주 백운광장 앞 15층짜리 건물. 남구청이 이 건물을 지난 2011년 105억 원에 매입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리모델링을 맡기는 조건으로 위수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공실률이 70%가 넘는 등 임대 수익이 턱없이 모자라 위수탁 계약이 해지됐고 지난 2020년까지 이 건물 임대율은 10% 안팎에 머물러 골칫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청사 임대율이 90%를 넘기는 성과를 거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텅 비어 있고 그래서 어둡고 칙칙했었는데 이 카페도 들어오고 이렇게 공공기관도 이렇게 들어오고 하니까 이용하기도 좋고 접근성도 좋아가지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임대를 통해 청사를 공공행정 복합타운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매년 우리가 지금 이탁 개발비를 우리 주민의 남구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걸 낼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고요. 행정 복합타운으로 변모할 예정이고요. 청사 안에 남아있던 유휴 공간은 약 2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3개 크기입니다. 2년 만에 이 중 약 92%가 메워진 겁니다. 지자체의 파격적인 시도로 청사 안에 방치돼 있던 공간들이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원형 복합 쇼핑몰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복합 쇼핑몰 건립이 민간 사업이긴 해도 수천억 원의 나랏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여당도 여론도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지역 정책 과제, 강기정 광주시장의 민선 8기 공약이기도 한 복합 쇼핑몰 유치.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취임 전 수차례 광주를 찾아 복합 쇼핑몰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여는 등 공약 이행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강 시장도 취임 전 인수위 현안대책 TF의 최우선 과제로 복합 쇼핑몰 유치를 내건 데 이어 5+1 현안 과제로 채택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예상됐습니다. 실제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현대백화점 그룹이 전방 일심방직 부지에 가칭 더 현대 광주를 입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광주를 비롯해 호남권, 중부권 전역에서 방문객을 유치해 지역 발전에 견인하고 2만 2천여 명의 고용 창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같은 날 신세계도 복합 쇼핑몰 건립 계획을 공식화하며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예고했습니다. 이른바 유통 공룡들의 투자가 본격화되는 양상이었는데 상황은 하루 만에 급변했습니다. 시장직 인수위에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 주도형 복합 쇼핑몰을 계획해야 한다는 제안이 논란의 발단이었습니다. 이후 국가 주도형에서 국가 지원형으로 명칭을 변경한 광주시는 관련 TF 구성과 함께 그 구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하겠다는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기는 건 대환영이고요. 대신 이제 대통령께도 말씀드렸고 제가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도 또 추경호 부총리께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업은 국가 주도성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광주형 복합 쇼핑몰은 소상공인 지원과 트램 등 교통망 확충에 국비 9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한민국 넘버원 메타인 컴플렉스였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은 전무한 상황에서 내던져진 거액의 국비 앞에 대통령 공약을 지키겠다고 내려온 여당 지도부마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 부분은 복합 쇼핑몰 문제는 현장에서 지금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규모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쇼핑몰을 국가 지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이 과연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참여자치 21 등 시민단체를 비롯해 복합 쇼핑몰 유치 활동을 벌여왔던 광주 시민회의마저도 비현실적이라며 쓴소리를 냈습니다. 강 시장의 복합 쇼핑몰 건설안이 시민 편익과 공익성, 사회적 상생 방안을 충분히 다루고 있는 것인지, 내용은 없고 선언만 있는, 예산만 따오면 장땡이라는 식의 전형적인 전시 행정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어떤 지렛대 담아서 예산이라는 것을 당장에 우리 예산 확보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계속 접근해 가는 거죠. 출발은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점점 그림을 구체화시켜서 가는 과정이거든요. 결국 지난달 안으로 사업 제안서 제출을 예고했던 전방 일심방지 개발 사업자는 현대 측의 계획 변경에 따라 제출 기한을 미뤘고 신세계는 설명의 일정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지난 2015년 한 차례 무산됐던 복합 쇼핑몰 유치 논의가 7년 만에 어렵게 시작됐지만 시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섣부른 행정 속에 또다시 과제로 남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증가하면서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외국인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외사 안전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28곳인데 광주 전남은 6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사는데도 외사 안전구역이 한 곳도 없습니다. 지난 6월 말 광주시 월곡동에서 외국인이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근처 어린이집에서 불안함을 호소하며 신고한 겁니다. 고려인 마을과 산업단지가 있는 월곡동은 광주에서 가장 많은 4,000명가량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언어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수시로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만도 큽니다. 선주민과 이주민이 공동 생활을 하면서 문화와 이념이 다르다 보니 소소한 일에도 언어 소통이 안 되어 언성이 높아지고 이주민들끼리도 잦은 싸움이 발생하여 월곡 1기동 선주민께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월곡동처럼 외국인 밀집도가 높거나 외국인 범죄가 많은 지역들을 외사 안전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사 안전구역으로 지정되면 경찰서에서 전담 인력을 배치해 거주 외국인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치안협력위원회를 통해 범죄 예방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올해 6월 기준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26,495명, 전남은 36,939명에 달하며 작년보다 2,500여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경찰청이 전국적으로 28곳의 외사 안전구역을 운영하고 있지만 광주 월곡동과 비교해 거주 외국인이 광주 월곡동보다 적은 지역이 절반에 달합니다. 20년도 경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도 희망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다른 시도청하고 이제 모든 거 고려봤을 때 조금 그 지정이 그때 안 돼서 왜 안 됐는지 뭐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이주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등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무지나 오해로 인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외사 안전구역 지정이 광주 전남에도 시급합니다. 심야 시간 광주 도심에 들깨떼가 출몰하고 있어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지자체가 포획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광주 울림동의 한 도로 CCTV입니다. 인적이 드문 도로에 성인 남성 무릎 높이 정도로 보이는 크기의 개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유기됐다가 야산을 중심으로 무리 생활을 하고 있는 들개들로 추정됩니다. 보통은 4-5마리 단위로 돌아다니는데 많게는 10여 마리의 개들이 모이는 경우도 종종 목격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하루도 빠짐없이 들깨떼가 출몰할 정도로 출몰 빈도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적이 드문 시간 출몰하는 들깨떼에게 물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를 만나면 좀 무섭죠. 일단 여러 마리가 몰려다니고 큰 개들이기 때문에 또 애들도 있으니까
애들이 이제 버스를 타기가 조금 두렵다고 하기도 하고. 민원 신고가 잇따르자 관할구청인 동구청이 포획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포획 도구들을 설치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고양이하고 오소리만 잡히고 아직은 들깨떼가 출몰한다는 신고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포획 소식은 여전히 들리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야간 외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국제적 관심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해외의 전문 인력과 교육 콘텐츠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호남대학교가 글로벌 교육 사업을 통해 한국어와 문화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내 사랑이야. 오, 문정이 아주 정확했어요. 익숙한 판소리 가락이 서툴지만 한자 또박또박 강의실에 울려 퍼집니다. 춘향가의 인기 대목인 사랑가가 울려 퍼지는 이곳은 베트남 호치민 기술대의 현지 강의실. 판소리로 배우는 한국어를 주제로 실시간 온라인 한국 문화 수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판소리 5마당 모두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판소리를 만들고 그 판소리가 다시 판소리계 소설로 남아있죠. 판소리에서 전래동화,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은 힙합 판소리까지 다양한 교육 콘텐츠에 현지 학생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판소리 동안 더 내려온다 노래가 진짜 힙합 판소리를 좋아합니다. 네.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관하는 KF 글로벌 e스쿨 한국어 교육 사업에 선정된 호남대가 오는 2024년까지 전 세계 10개 대학과 교류하며 한국어를 교육합니다. 학점이 인정되는 기초 한국어와 실용 한국어 문법 등 동영상 강좌 외에도 학기당 한 차례 취업과 직장 문화 등 젊은 세대가 궁금해할 만한 다양한 주제를 소개합니다.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 문화와 생활로 관심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반은 27명인데 다 왔습니다. 그리고 외부와 다른 학과 학생들도 왔고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학생도 한 6명 왔습니다. 급증하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 속에 한국어와 문화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지역 대학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둔화하던 코로나 재유행 확산세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휴가에 따른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해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재감염자도 늘고 있는 만큼 개인 방역수칙 준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